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이승원 작가의 소설 23 그리고 46을 다룬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소설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46 엄마와 23 딸, 이 모녀 사이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또 치유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대 차이,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각자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둔 과거의 아픔, 또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이 모녀 관계, 더 나아가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감정적인 서사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감정선과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은 엄마가 숨긴 돈 1억 원에서부터였죠. 이 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또 어떤 비밀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발단,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시작은 엄마가 남편 몰래 1억 원이라는 정말 거액을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예요. 네, 1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가정에서 특히 남편 몰래 썼다는 게 알려지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아빠는 노발대발하고 그 돈 도대체 어디에 썼냐고 그 행방을 아주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딸 윤희가 엄마 편을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엄마를 감싸주려고 애쓰는데 사실 쉽지 않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요. 네,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죠. 처음에는 의심의 화살이 좀 엉뚱한 데로 향하기도 해요. 그 돈이 혹시 딸 윤희의 사촌오빠, 그러니까 작중에서 기억오빠라고 불리는 인물의 아내에게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 네. 그 사촌오빠 아내와의 관계도 사실 좀 복잡한 구석이 있는데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의심일 뿐이고 사실 이 소설의 더 깊은 이면에는 딸 윤희가 아주 오랫동안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내해야 했던 깊은 상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소설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데요. 네, 맞아요. 윤희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독서실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촌오빠, 기억오빠에게 반강제적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성폭력에 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아, 그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거죠. 정말 끔찍한 거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어린 나이에 혼자 겪어내야 했다니. 네. 근데 이 사실 자체도 끔찍하지만 더 힘든 건 이 일을 가족 누구에게도, 특히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엄마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게 하필이면 사촌 오빠라는 사실은 더더욱 말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비밀로 남게 된 거죠.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23이 될 때까지 그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평생을 짓누르는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꼬입니다. 엄마에게도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아, 엄마의 비밀이요? 1억 원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여러 겹의 비밀이 있는 건데요. 정황상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어쩌면 그 사촌 오빠의 아내가 윤희의 과거를 알게 됐고 이걸 빌미로 협박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혼하겠다 혹은 집안에다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 그래서 엄마가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줬을 수도 있다. 네. 시댁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는 대가로 금전적인 약속 혹은 거래 같은 걸 했을 가능성이 암시돼요. 실제로 소설 속에서 엄마가 과거에도 남편 몰래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쪽에 건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5천만 원이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럼 그 돈 역시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또 다른 희생, 또 다른 비밀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딸의 상처를 덮기 위해 엄마가 또 다른 비밀을 만들어낸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정말 얽히고 설켜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말 결정적인 엄마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1억 원의 진짜 행방에 드러나는 거죠. 네. 남편이 그토록 찾고 추궁했던 그 1억 원은 사실 엄마의 첫사랑에게 건네진 거였어요. 과거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어주었던 사람, 승호 오빠라는 인물에게 말이죠. 첫사랑이요? 아니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왜 갑자기 첫사랑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을? 그 첫사랑이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남편 몰래 그 돈을 마련해서 건넨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예정을 생각해서 혹은 동정심의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요. 폐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예감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 자신에게 큰 의미였던 사람에게 진 마음의 빚 혹은 미련 같은 것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절박한 심정이 담긴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 단순히 돈을 건넨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 미래까지 생각한 복잡하고 절박한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자신의 오랜 마음의 빚을 갚는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모녀가 각자 다른 종류의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비밀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네요. 네, 정말 그래요. 딸 윤희는 그 끔찍했던 성적 트라우마와 원치 않았던 임신, 그리고 중절이라는 상실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가난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 또 그 시절의 첫사랑에 대한 어떤 부채감 같은 거,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비밀을 만들고 희생해야 했던 과거, 거기다가 이제는 폐암이라는 병마와 싸워야 하는 이 절박한 현재까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짐들을 지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각자의 고통이 너무 커서 서로를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병이 계기가 되어서 이 모녀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죠? 엄마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특히 그 첫사랑 승호 오빠와의 이야기를 딸 윤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해요.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 어쩌면 가장 부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아, 드디어 소통이 시작되는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둘 사이에 놓여있던 아주 두껍고 차가운 감정의 벽이 뭐랄까 조금씩 허물어져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가 아니라 상처받고 흔들리는 한 명의 여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엄마의 폐암 진단과 수술이라는 이 큰 위기가 가족 전체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가 그동안 가족들을 짓눌렀던 갈등, 특히 그 1억 원 문제 같은 것들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죠. 아빠가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죠. 네, 아내의 병 앞에서 돈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 윤희는 엄마 곁을 정말 헌신적으로 지킵니다. 병간호에 매달리면서 과거 자신이 아팠을 때 엄마가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었는지를 떠올리죠. 어릴 때 엄마가 밤새 간호해주던 기억 같은 것들이요. 그 기억이 현재의 윤희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거리감도 있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분명 깊은 애정과 유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 기억들이 엄마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 다시 확인되고 또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술 후 병상에서의 장면이 참 뭉클했는데요. 아, 네. 엄마와 딸이 병상에서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 많은 대화가 오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비밀이 속 시원하게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요. 네,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죠. 윤희의 그 가장 큰 상처는 아직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말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든 함께 나아갈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이해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소설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혹은 마주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향한 연민과 이해 그리고 곁을 지켜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작가 이순원 씨가 인터뷰에서 근친 문제같이 우리 사회가 좀 금기시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잖아요. 이 소설의 맥락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죠. 가족 내의 비밀, 특히 성적인 문제나 금기시되는 감정들은 드러내기 어렵고 또 드러났을 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 소설은 그런 금기의 영역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개인과 가족 관계 안에서 작동하고 또 봉합되어 가는지를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관계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 네,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심리와 관계의 역학을 파고드는 작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23 그리고 46의 이야기는 결국 가족이라는 어쩌면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울타리 안에서 비밀과 상처가 어떻게 존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또 다른 비밀이나 희생을 통해 위태롭게 봉합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합된다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완벽한 치유가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덮어두거나 다른 방식으로 감싸 안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관계가 회복되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서로를 지키려는 그 마음, 그 연민 자체가 설령 침묵 속에 있더라도 관계를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때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과거, 또 감당하기 힘든 진실 앞에서 그저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숨겨진 역사나 희생들이 현재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